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25일과 26일 양일간 중요한 발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 4분기 그리고 2022년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이 발표됐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두 번째가 1월 소비자 동향 조사죠.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내용 오늘과 핵심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0.4%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10분기만 2년 반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수출 부진과 소비 침체가 겹치면서 역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시장 전망치 마이너스 0.3%보다 낮았습니다. 수출 환경 악화에 따른 침체였습니다. 주요 부문별로 보면은요, 수출이 마이너스 5.8%, 수입이 마이너스 4.6%를 차지했습니다. 민간 소비도 마이너스 0.4%를 차지하네요. 자, 12월 달에 수출이 9.6% 감소했잖아요. 이 감소한 추세가 지금 1월 달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들 입장에서 현재 수출도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줄어들 거란 전망이 크면 무엇부터 줄어들이죠? 투자를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대기업의 43%가 작년보다 올해 투자를 축소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투자 축소로 2023년 성장률 전망도 굉장히 나쁠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자, 연간 GDP 성장률을 볼게요. 대한민국 2022년 기준 2.6%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전체로 보면요, 잠재 성장률 웃도는 준수한 기록을 나타냈어요. 물론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V자로 반등하면서 4%로 올라갔지만 현재 2% 초반의 잠재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에서 2.6%면 괜찮은 성과였죠. 자, 근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체크하는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전년 동월 대비 2% 웃도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보여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잠재 성장률 이상의 GDP 성장률이 나와야 됩니다. 자, 2021년, 2022년 금리 정말로 많이 올렸죠.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했던 겁니다. 성장률은 준수한데 물가가 정말로 많이 뛰다 보니까 금통위 내부에서 비둘기파 없이 오로지 매만 가득했던 시기였다는 거죠. 자, 이제 기준금리가 3.5%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게 어떤 수준인지 좀 쉽게 정리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중립금리 수준 아시죠?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의 금리 이론상의 수치인데, 자, 이 중립금리보다 낮으면 저금리 정책이라고 봅니다. 주로 성장률이 낮을 때 이 저금리 정책을 써요. 당연히 부작용이 따라오겠죠. 물가를 자극하거나 자산시장에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자, 저금리 정책의 반대는 고금리 정책이겠죠. 물가가 높을 때 주로 이 고금리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세울 때 부작용은 당연히 경기가 위축된다는 거예요. 현재 기준금리 3.5%는요, 중립금 이제 고금리 정책에서 한 중간 아래 정도로 이제 한국은행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고금리 정책이든 저금리 정책이든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고금리 정책에서는 물가를 잡는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어서 이 경기 부작용을 좀 감내하고 나서 어느 정도 유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이 경기 위축세가 커지면 커질수록 고금리 정책을 오래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금리 정책에서 물가가 불안했을 때 이제 저금리 정책을 오래 쓰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자, 그래서 통화정책이 중요한 올해 한국 GDP 성장률은요, 솔직히 전망이 되게 어두워요. 자, 11월 24일 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한국의 올해 경제 전망은요, 경제 성장률 전망은요, 1.7%입니다.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데, 최근에 이창용 원의 총재는 올해 1.7%보다 더 낮을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해외 IB들은요, 마이너스로 간다, 아니다, 0.1% 미만이 0.7%로 간다, 이제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데, 제가 봐도 1.7%보다는 한참 밑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경기 침체 확률이 더욱더 커진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금융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죠. 채권 시장이 그것을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국은행이 경기 위축의 고금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되면 기본적으로 물가도 같이 낮아지는 흐름이거든요. 그럼 물가 낮아지고 경기가 안 좋은데 3.5% 고금리를 유지하겠어? 낮추겠지. 여기에 지금 채권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채권금리가 정말로 많이 하락했어요. 자, 1월 금통에서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5년물 금융채 금리는요, 2022년 10월 21일 날 5.47%인데 현재 4.39%입니다. 조만간 3%대까지 하락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야, 이러다가 조만간 5년 고정금리 기준으로 해서 3%대 대출금리 상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와요. 자, 이 5년물 금융채 금리가 주담대 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이주비 대출하고 그리고 또 이제 중도금 대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뭐 6%, 7%까지 올라갔던 중도금 대출 금리가 4% 초반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성장률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다 암울한 전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민국 성장률이 1분기 때 플러스 될 가능성을 추경호 부총리가 강조를 했고요. 또한 지금 에너지난을 피한 유럽에서 다시 경기 회복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세계 3대 시장 중에서 중국과 유럽이 예상보다 경기 회복세가 빠를 가능성이 있겠네. 그러면은 수출을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서 2023년 경기 침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는 거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가 역시 여전히 변수가 많은 상황이에요. 침체가 강하게 오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물가가 낮아진다는 게 대부분의 컨센서스는 맞아요. 한국은행도 그렇게 보고 있고 기재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리오프닝이 되면서 침체는 얕게 일어나고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이 다시 심해지게 되면 물가가 예상보다 덜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창용 원내 총재도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하는 게 바로 중국 경제 회복할 때 유가 반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것에 좀 불편한 내색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80불 레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리오프닝에 따라서 뭐 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V자로 치솟는 거나 이런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저도 계속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1월 소비자 동향 조사입니다. 이것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죠.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심리지수,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 세 번째는 주택 가격 전망 CSI입니다. 자, 먼저 소비자 심리지수 볼게요.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현재는 90.7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100 이하인 장기 평균보다 낮은 비관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닿은 적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지금 소비 한파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 이제 작년 말부터 소비 침체 예가 계속 나왔고 그것이 GDP 성장률에도 나왔잖아요. 1분기에도 소비 침체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시장 흐름과 소비는 좀 같이 연관시키는 관련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1분기 때 소비는 계속 침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서 공급 측 인플레이션 압력도 지금 완화가 되고 있지만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도 좀 완화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지표가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3.9%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0.1%포인트 오히려 올랐어요. 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원인은요, 공공요금이었습니다. 물가 상승 기대 요인 형성에 대한 응답 비중에서 응답자의 75.9%가 공공요금을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농축수산물, 석유류 제품, 공업제품, 집세 그리고 개인 서비스 모두 다 전월 대비 마이너스인데 공공요금이 요즘 워낙 많이 올라갔죠. 자,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1월 달에 인상한 전기요금이죠. 오일쇼크 이후에 최대폭으로 인상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지금 몰라요. 여름에 에어컨 써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난방비가 급등했다는 거 요즘 가장 큰 이슈죠. 그래서 지금 집집마다 보일러 온도 다 낮추고 있을 겁니다. 정부도 이게 워낙 여론의 반발이 커지니까 추가 인상에 대해서 자신감을 잊는 분위기예요. 원래 1분기 지나고 올리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와, 이거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사람들이 반발이 커지니까 원래 올리기로 했었는데 지금 올린다 만다 말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런 공공요금 정상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창용 원내 총재도 주요 선진국가보다 물가 하락 속도가 좀 더딜 가능성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지표는요, 바로 주택가격 전망 CSI입니다. 소비자들이 1년 후에 주택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현재 대비 2개월 연속 반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다? 68이 나왔어요. 11월 달에 61로 바닥을 찍고 12월에 62, 그 다음에 68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비슷하게 나와 있는 한국 부동산은 매수 심리 지수도요. 3주 연속 상승을 했잖아요. 아마 이번에 나오는 것도 4주 연속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오후 영상에서 저희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4분기 GDP 성장률이 10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진입한 마이너스 0.4%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전망치 마이너스 0.3%보다 낮았습니다. 수출 실적 둔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23년 GDP 성장률 전망치도요, 잠재 성장률 밑으로 크게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한국은행 전망치 1.7%보다 수정 전망치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2월 달에 발표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금통위 내부에서 비주기파 목소리가 커지게 된다는 거죠. 다만 이 성장률 전망과 물가 전망에는요, 중국과 EU의 경기 회복 변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 90.7이 나왔고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침체 수준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3.9% 상승을 했습니다.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에너지 요금 인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주택가격 전망지수 2개월 연속 상승했는데 최근에 이런 부동산에서 좀 반등 조짐이 약간 보이는 지표들이 보이고 있어서 그에 대한 해석을 영상에서 따로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겨울을 부동산 시장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이 지나고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다양한 지표들을 체크해보면서 그리고 변수들을 체크해보면서 좋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쇼킹부동산 가족분들 대부분이 집값이 더 하락해야 되는 것을 원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집값이 더 하락해서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집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대와만 다르게 시장이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그것을 무시하고 한 방향으로만 영상을 제작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이해를 부탁드리고 양방향에서 균형 있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